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단기 학원 토익 LC 댄입니다. 자, 오늘 영단기 신토익 개정판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주황색 책이 이제 요만큼 두꺼운 책이 하나 있었잖아요. 이제 그 책에서 신토익이 시행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더 첨가해서 그리고 훨씬 더 시험에 맞게끔 더 문제를 바꿔서 요 책이 나왔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책 디자인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이제 컴팩트하고 솔직히. 근데 이 책이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좀 이렇게 좀 작아 보이긴 하지만 다른 책에 비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 보시면 여러분 어마무시하죠. 그죠? 끝까지 문제인 거야. 왠지 여기 있는 문제만 다 봐도 만점 나올 것 같은 그 정도의 문제가 실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갖다가 진짜 한 문제 한 문제 다 풀면은 얼마만큼 걸릴까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거의 강좌가 한 90강 정도가 나와줘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90강은 너무 헤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슷비슷한 내용들은 좀 여러분들께서 직접 풀 수 있게끔 하고 이제 시험에서 그래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좀 자주 나오는 내용들만 골라서 20강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딱 20번 그냥 자리에 앉으셔서 강의 보시면 적어도 여러분의 LC 성적이 일단은 한 400점 이상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강의를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좀 몰아가지고 쭉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의 자체의 이제 특징들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해드릴 건데 파트별로 그냥 좀 설명을 드릴게요. Part 1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강의를 들어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미지 vocabulary를 보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Part 1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그림이 쭉 나와 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뭐 A, B, C, D가 나오고 이 그림을 가장 잘 묘사하는 문장을 딱 찾아서 찍으시면 되는데 그냥 글자와 그냥 어떤 단어 뜻을 외우게 되면 이게 그림이랑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예 단어를 외우실 때 그림을 보시면서 이 그림은 이런 단어야 라는 걸 외워버리시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Part 1 같은 경우는 자주 등장하는 빈줄 표현들이 있거든요. 매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수업에서 빠지지 않고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요. 마찬가지 Part 1을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스킬도 이제 같이 알려드리기 때문에 일단은 뭐 Part 1은 우선 문제를 틀릴 일이 없게끔 그렇게 준비를 시켜드릴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수업 도중에 이제 하나의 한 장면인데요. 여러분들이 단어를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알려드릴 때 이런 식으로 알려드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토익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approachi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가가다, 다가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글자로 외우면 느낌이 잘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그림이 이런 것들이 자주 나와요. 차가 다가오거나 아니면 기차가 이렇게 역적으로 들어오는 모습. 저런 걸 보시면서 approaching이라고 외우셔야 다음번에 그냥 바로 보자마자 우리가 그 듣자마자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지. 마찬가지 bending over, 구부리다, 숙이다. 항상 이런 장면들. 그죠? 그 다음에 토익 Part 1을 공부해 보시면 이 걷다라는 표현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뭐 단순하게 walk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은 걷다의 표현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막 느긋느긋하게 걷는 걸 갖다가 strolling이라 그래요. 근데 그걸 글자로 공부를 하면 느긋느긋하게 아주 한적하게 걷는 모습, strolling 이렇게 외우면 이게 감이 안 온단 말이야.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이런 장면들을 보셔야죠. 그죠? 해안가를 걷거나 해변을 걷거나 이런 식으로 공원을 산책하는 이런 모습에서 나오는 단어가 strolling이거든요. 이렇게 외워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토익 공부할 때 우리가 절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외우는 단어가 이제 메뉴를 보다라는 표현이죠. 그죠? 메뉴를 보다를 토익에서는 studying a menu라 그래요. 그죠? 이런 장면을 보시면서 studying a menu 이렇게 외우셔야 안 까먹는 거죠. 오케이? 참고로 미국에서 저는 studying a menu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가능은 한 표현이나 실제로는 잘 쓰지 않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아무튼 토익용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보시면서 단어를 준비를 시켜준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보면 바로 기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수업 시간에 이제 이에 이어서 어떤 식으로 이제 Part 1을 또 진행을 하게 되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Part 1을 풀어낼 수 있는 이제 비법에 대한 얘기가 빠져서는 안 되겠죠. 먼저 Part 1은 기본적으로 사진을 묘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답을 찾는 것인데 정답을 찾기보다는 일단 보이지 않는 단어, 즉 사진 속에서 보이지 않는 단어가 음원에서 들리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소거를 해서 푸는, 즉 오답 소거법을 사용을 하시는 게 Part 1의 올바른 접근법이 돼요. 그래서 Part 1은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일단 사진에 없는 내용이 딱 들리면 이건 전부 다 오답이다. 그리고 이 토익이라는 것은 Part 1에서 뭔가 좀 구체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걸 좋아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그러니까 포괄적인 것들을 좋아해요. 근데 너무
구체적인 거 있죠. 그죠? 구체적인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죄송해요 여러분. 포괄적인 것들을 좋아하는데 내용 자체가 너무 구체적인 거. 진짜 완전 무슨 현미경 같은 그런 답변들 있잖아. 그죠? 너무 구체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다 오답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주관적인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이건 그냥 다 오답이야.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야외 풍경이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런 문장은 그냥 다 오답인 거지. 아시겠죠? 그리고 유사 발음들 오답이에요. 즉 질문 속에 나와 있는 어떤 특정 단어가 그 비슷한 소리가 이제 A, B, C, D 보기에서 들리시잖아요. 그러면 정답이 안 될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런 법칙들을 갖다가 계속 기계처럼 반복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내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교과서 50페이지에는 2번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딱 보시니까는 이분은 지금 뭔가 공사 일을 하고 계시죠. 그죠? 작업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도로 작업하고 계시고요. 여기 이렇게 벽돌 하나를 쥐고 계시고 헬멧도 쓰고 있는 거 보이시고요. 자세 보니까 아까 전에 봤던 그림이죠. 뭐 하고 있는 자세? 그렇죠. bending over 하고 있는 자세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외발 수레가 하나 있어요. 이 그림을 잘 묘사하는 녀석을 갖다가 한 문장 찾아보시면 되는 건데 여러분 그냥 다 같이 그냥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갑시다. 찍으셨어요? C번 찍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C번 분명히 있을 거야. 자, A번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아마 C번 찍은 사람은 해석 그렇게 했을 거예요. 숙여서 작업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했을 거예요. 자, A번 한번 들어볼까요? 자, A 한번 잡아보세요. 자,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A man is putting on a helmet. 헬멧은 보여요. putting on이라는 표현을 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putting on은 뭐냐면 뭔가를 착용하고 있는 동작이 보일 때 쓰는 거예요. 즉 헬멧을 지금 쓰고 있는 동작이 아니라 이미 쓴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putting on에서 여러분은 오답 처리 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part 1에서 매번 너무나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고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수업 시간에 챙겨드리는 거고요. 보이번 한번 들어볼게요. 자, 뭐라 그랬냐면 A man is wearing glasses라 그랬죠? 여러분 안경 보이세요? 안 보이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바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오답 처리 간다 그랬죠. C번요. A man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Walking down the road라 그랬죠? Walking down the road는 말 그대로 길을 따라서 걷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표현을 모르는 친구들은 뭔가 자세가 구부러져 있으니까 그걸 down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저 현장이 로드니까 walking도 뭐라고 들리냐면 걷다가 아니라 이 working으로 들리는 거죠. 그러면 길에서 숙여서 작업하고 있다고 해석하시면서 C번 찍는 친구가 생긴다고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 피하셔야죠. 그죠? 그 다음에 데이빈요. 뭐라 그랬어요? The man. 그 다음에 그렇죠. working outside. 야외에서 작업하고 있다. D가 정답이 되셔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보실 거는 사진 속에 지금 사람이 한 명이죠. 한 명인 경우에 지금 모든 문형들의 주어 한번 보시죠. man으로 동일하죠. 그래서 사람이 한 명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주어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어디다? 그렇죠. 동사 부분들과 마지막에 나오는 명사 부분들이다. 그래서 part 1은 뭐와 뭐의 승부냐면 동사와 명사를 가지고서 승부수를 찍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 반복하시면서 part 1을 자신 있게 만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강의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part 2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part 2의 수업 특징은 원 포인트 레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part 2는 여러분 이렇게 문장 하나가 나오죠. 질문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잘 어울리는 보기 3개를 이제 들으시면서 잘 어울리는 답을 하나 선택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질문이 너 점심 뭐 먹을래? A. 나는 돈가스 먹을래. B. 뭐 부장님은 오지 않았어. C. 뭐 엄마가 나를 때렸어.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당연히 이제 A번을 찍으시면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문제인데 여러분 이게 Part 2는 조심하셔야 될 게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질문이 나오고 나서 0.8초 정도가 비어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A라고 말을 하고 잠깐 또 한 0.6초 정도, 6초 정도가 비고 A의 문장이 시작을 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문장을 갖다가 A의 실제 문장이 시작하기 전에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은 나한테 진짜 최장으로 길어봤자 1.4에서 때에 따라서 다르지만 1.6초밖에 없어요. 그냥 아닌 말로 1초인 거예요. 1초. 1초 안에 문제를 해석하셔야 돼요. 근데 가끔씩은 문제 자체만 들어봐도 3초 동안 얘기해주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걸 갖다가 1초 안에다 프로세스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듣고 푸는 게 아니라 핵심적으로 어떤 들어야 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딘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찍어서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Part 2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 나오는 빈줄 표현들이 있습니다. 청크가 있어요. 걔들을 많이 머리 안에 암기를 해두시면 그냥 통째로 잘 들리는 거거든요. 그것들 다 알려드리면서 마찬가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다는 거죠. 자, 이 Part 2라는 녀석은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Part 2의 빈출 유형과 그리고 자주 나오는 오답 유형을 암기하고 계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죠. 질문 자체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듣자마자 바로 정답을 선택하실 수 있는, 즉 그러한 순발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처음 세 단어를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 처음 세 단어에 웬만한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건 예전의 토익도 그랬고 요즘의 토익도 그래요. 오케이? 웬만한 것들은 처음 세 단어를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오답 유형을 잘 숙지를 하고 계시면 오답 속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Part 2에서 아주 대표적인 오답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유사 발음이죠.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들었는데 질문에서 어떤 단어가 working이라는 단어가 들렸어요. 근데 A번 보기를 보니까 뭐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walking이라는 단어가 들려요. working, walking 비슷한 단어죠. 이렇게 소리가. 이런 것들 유사 발음 오답이라 그래요. 그리고 각 의문사, 의문문 같은 경우는 자신들끼리 이렇게 어울리는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who는 뭐 사람으로 얘기도 할 수 있고 직책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회사로도 얘기할 수도 있고 where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장소로 얘기할 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사람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자주 나오는 답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남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러한 것들이 몸에 배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뭘 해주셔야 되냐면 쉐도잉을 하셔야 돼요. 즉 문장을 듣고 바로 입으로 따라 얘기하고 보기를 들으시면서 입으로 따라 얘기하고 그것이 입에 붙게 되셔야 리액션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키워드리겠습니다. Part 2에서는. 그러면 관련된 문제 또 하나 풀어볼 거예요. 112페이지의 5번 문제 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여러분 초반에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정답 한번 챙겨보시죠. 갈게요. 잡으셨어요? 자, 이 녀석은 그냥 바로 열어놓고 시작할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Where can I find maintenance request form? 그죠? 그래서 request form이면 말 그대로 요청서니까 이거 보수 요청서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이 말이죠. 다 알아들으시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핵심적으로 우리가 Where can I find?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만 잡았어도 일단은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A번 I'll bring one to you. 내가 한 부 갖다 줄게. 즉 어디서 요청서 찾을 수 있죠? 내가 가져다 줄게. 일단 표현상으로 보시니까 A가 정답이 돼요. B번 좀 잠깐 보실까요? Those are interesting findings. 자, finding이라는 거는 연구 결과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해석하면 그것들은 정말 흥미로운 연구 결과구나. 해석이 어울리지가 않죠? 그와 동시에 질문에 나왔었던 find라는 단어와 findings, 유사 발음이죠. 그죠? 이렇게 오답 치시는 거고요. 세 번째, the main entrance is closed. 그래서 메인 출입구가 닫혔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는 거 아시게 되고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질문에 나와 있는 maintenance라는 단어와 main entrance, 소리가 비슷해서 마찬가지 유사 발음으로 오답 처리 가능하죠. 자, 이와 동시에 A번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where 같은 이런 의문사는 많이 나오는 정답이 바로 뭐냐면 장소가 많이 나와요.
하지만 시험이 바뀌었잖아요. 장소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 출처에 대해서 물을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에 대한 인칭 대명사도 답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내가 갖다 줄게. 괜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의문사에서 답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전부 다 정리를 해드리고 여러분은 전부 다 암기하게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Part 2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승부수를 띄울 수 있게끔 준비해 드릴 거고요. Part 3로 넘어갈게요. Part 3에 있어서 일단 제 수업 특징은 문제를 읽는 순서가 좀 남이랑 틀려요. 우리가 Part 3 같은 경우는 문제를 연속으로 3개를 읽고 여기에 대한 대화를 듣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제를 읽는 순서를 보면 1번 문제 읽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읽고 3번 문제를 읽어요. 그죠? 하지만 제가 수업에는 하는 건 2번 문제부터 먼저 읽고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읽고 마지막에 1번 문제를 읽습니다. 왜냐면 1번 문제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오케이? 웬만하면 찍을 수 있는 문제가 1번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문제는 2번부터 읽고요. 그와 동시에 문제를 읽으면서 답이 나오는 위치를 예측하면서 듣는 연습을 하고요. Part 3도 Part 2 그리고 Part 1과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자주 나오는 빈출 표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빈출 표현들 뒤에서 답이 되는 시그널을 던져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암기하시면서 항상 문제는 내가 들은 내용이 보기에 없는 경우죠. 왜? 보기에는 전부 다 패러프레이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토익에서 좋아하는 패러프레이징 역시 수업 시간에 같이 정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자, 이 Part 3라는 녀석은 결과적으로 2명 또는 3명이서 나누는 이런 대화 내용인데 문제를 미리 다 읽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답변에 나올 수 있는 위치를 예측하면서 들으셔야 반드시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다시 한번 반복이지만 문제를 먼저 읽고 정답을 예측하는 훈련을 하시고요. 음원 자체에서 정답이 어디쯤에서 나올 수 있는지 그 음원 내에서의 정답 위치를 예측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시각 자료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주어져 있는 시각 자료 자체를 보시면서 어떤 답이 나올 수 있는지 예측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패러프레이징을 많이 외우셔서 나중에 다 듣고도 틀리지 않게끔 하셔야 정답 확률도 높아지고 점수도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건데, 자, 교과서에 있는 샘플 문제예요. 시각 자료 문제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저는 1번부터 푸는 게 아니라 2번부터 풀어버리는 거거든요. 이번에 푸신 문제를 보시니까 Why does a man ask the woman to join the meeting? 그러면 일단은 남자 동그라미 하셔야 될 것 같아. 왜 남자가 여자한테 미팅에 조인 해달라고 물어보냐? 그러면 이 문제를 낸다는 거는 대화 자체가 남자한테 이 말을 하겠다는 거죠. 야, 너 그러면 우리랑 미팅에 조인 할래? 이 말 하겠다는 거잖아. 이걸 왜 물어보냐고요. 그죠? A번에 보시니까 키워드를 체크하셔야죠. She has been to the location. 걔는 거기 가본 적이 있다. B번, She's new to the company. 회사에 새로 왔기 때문이다. C, She has some experience.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D, She is free in the afternoon. 오후에 시간이 한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3번 문제 보는 거예요. 자, 위에 나와 있는 그래픽을 보시고요. What time will the speakers have a meeting? 몇 시에 그러면 미팅을 할 거냐? 그게 보기에 깔려 있는 게 이 시간대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출제자인데 보기에 시간 깔면서 시간을 가지고 음원에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건 너무 쉽잖아요. 그렇지. 시간에 대해서는 언급이 어차피 안 될 거예요. 뭐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그렇죠. 요일 가지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일에 해당하는 시간을 보고 찍으라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요거를 예측하시면서 1번에 가서 그럼 결과적으로 얘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A번 throwing a party. 이건 파티를 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파티 여는 얘기를 하고 있다. 아니면 장소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벤트를 계획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아니면 reunion, 뭐 동창회 같은 거죠. 이런 것들 참석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요렇게 읽으시면서 음원 준비하시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거 한번 볼게요. 다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OT니까 음원 들으면서 어떤 식으로 답을 바로 체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오케이. 자, 남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Hi Joyce, our sales team is going to participate. 그죠? participate. 여기가 딱 귀에 들으셔야죠. 자, 우리는 참석을 할 거다. trade show에. 그죠?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무역 박람회, 그러니까 무역 쇼죠. 트레이드 쇼에 우리가 참석을 할 건데 뭐라 그랬어요?
자,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해 주기를 자, you have some experience. 네가 뭐가 있다더라? 그렇죠. 경험이 있다더라.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는 2번 문제가 머릿속에서 생각나지 않으세요? 결과적으로 남자가 2번 문제가 그거였잖아요. 여자한테 왜 미팅에 참석하자고 물어보냐 이거잖아요. 지금 딱 대화 보니까 어때요? 야, 우리가 처음으로 트레이드 쇼에 가는데 말이야. 야, 네가 경험 좀 있다며? 그죠? 2번 문제의 정답은 여기서 바로 나와지겠죠? 남자가 여자한테 가자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여자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C번은 여기서 바로 나와지는 거죠. 이렇게 2번 문제를 먼저 읽어놔야 되는 이유는 이러한 장점이 또 있기 때문에 읽어놓으셔야 된다는 거야. 되셨습니까? 그와 동시에 처음으로 트레이드 쇼에 간다라 그랬으니까 이들이 서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쇼에 처음 가는, 그죠? 어떻게 보면 어떠한 행사에 대해서 계획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파티 여는 거 아니고요. 쇼 간다 그랬지 장소 선택 아니고요. 쇼에 참석하는 건 맞으나 그게 동창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D도 아니고요. 결국은 하나의 어떤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 이게 정답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1, 2번이 동시에 풀리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남아있는 대화를 보시면서 마지막에 그래픽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전 직장에서 몇 번 해봤다 이거죠. 그죠? 여기서 딱 확정 지어버리죠? Since this is something new for us, 우리한테는 이게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너의 도움이 상당히 뭐 될 것이다? Appreciated. 그죠?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즉, 네가 가지면 상당히 큰 이득이 될 것 같다. 자, 우리가 맨날 만나죠, 미팅에. 그래서 오늘 와줄 수 있어? 라고 물었어요. 자, 세 번째 문제가 뭐에 대해서 묻는 거였어요? 몇 시에 만날 거냐 이거 찾는 거였죠? 그러면 우리는 뭘 가지고 장난칠 거라는 거 알고 있어. 그렇죠. 요일 가지고 장난칠 거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여기를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가셔야죠. 자, 여자가 뭘 던졌어요? 언제 할 수 있대? 그렇죠. Wednesday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시선 어디로 가셔야 되겠습니까? Wednesday 꽂히셔야죠. 이해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남자가 뭐라 얘기해? 뭐라 그랬어요? Oh, we are actually going to check out layout of the exhibition hall on the Wednesday. 그래서 Wednesday에는 우리가 저 전시회장의 레이아웃을 지금 체크아웃 해볼 거야.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없다 그랬어? 미팅이 없다라 그랬죠? 이걸 듣자마자 Wednesday는 뭐가 돼버린 것이다? 나가리가 돼버린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뭐라 묻습니까? How about the next day? 뒷날은 어떠니라 그랬으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다? Thursday를 얘기하는 것이고 시선 고정하시면서 내가 그때 보겠다고 했으니까 이들이 만날 시간은 몇 시가 된다? 3시 30분. 바로 확인하시면서 정답 D번 찍으시고 뒤에 나와 있는 문제 보시면서 같은 맥락으로 2번부터 읽으시고 그 다음에 3번 읽으시고 그 다음에 어디 마지막 문제 읽고 준비하셔야죠. 되셨습니까? 요렇게 가셔야 항상 여유롭게 고득점 뜨신다고요. 됐어요? 자, Part 4 역시도 여러분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OT는 딱 여기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강에 들어오시면 훨씬 더 자세하게 수업을 듣게 되실 거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게시판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강의 때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데니였습니다.